부자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자, 오랜만에 동탄에 알짜배기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예전과 달리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찝어보면서 유림 노르웨이 숲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공급 규모가 5세대죠. 자, 이게 예전에 무슨 청약을 했을 때 6세대인데 5세대로 바뀌면서 큰 평수가 없어졌다. 자,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저께 발표가 났습니다. 8월 26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1세대, 그다음에 다자녀 2세대입니다. 기관 추천은 벌써 다 추천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자녀 2세대, 내가 자녀가 3명 이상 있다. 그러면 특별 공급에도 한번 넣으시고 일반 공급에도 한번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공급은 7일 제곱 1세대, 84 B타입 1세대 해서 2세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가 정말 중요하죠. 분양가 한번 보면은 7일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6천, 84 타입은 5억 2천. 이거 일장 게 빼먹은 거 아니에요? 14억, 15억 아닌가? 자, 아니죠. 엄청 저렴하게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요즘 동탄도 막 4, 5억씩 빠지곤 하는데 이 분양가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닐까요? 괜찮아. 아무리 빠진다 한들 자, 이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빠질 리 없으니까요. 지금 이 시세로 봤을 땐 제 생각엔 4억에서 5억 정도 번다. 자, 왜냐면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99 7일 타입이 매매 10억에 올라져 있네요. 자, 물론 호가일지 아니면 진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전세 같은 거는 84제곱 기준으로 해서 5억 8천에 올라져 있다라는 거죠. 동탄. 자, 분양가를 볼까요? 분양가는 5억 2천 3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러면 당첨되고 나서 전세 놔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자, 유림 노르웨이 숲의 최초 분양 당시가 2018년도 당시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동탄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지금과 많이 다르죠. 지금은 투기 과열지구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의무 5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일은 2022년 8월 26일이고요.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걸린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나오는 거죠. 본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자,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구 넣어도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 모르시는 분 많죠. 무순위 청약이 21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당첨될 경우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됐다. 그런데 자, 잔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변심해서 이거 안 할래요. 옛날에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넣고 봐. 어차피 청약 통장 안 날라가. 자, 안 날라가는 건 맞지만 청약 통장을 10년 동안 쓸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10월 30일 날 입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당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첨되고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8월 26일. 자, 어저께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내가 서울에 있는데 가능할까요? 자,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가능합니까? 자, 안 됩니다. 화성시에 어저께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무주택이어야지 기준이 돼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그거는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천만 원, 수도권 지역은 1억 3천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공급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걸 도표로 정리를 하자면 청약시 무주택 인정은 이렇게 된다. 자, 60제곱미터 이하고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짜리 공시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간 분양의 일반 분양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림 노르웨이 숲은 특별 분양도 나왔고 일반 분양도 나왔죠. 그래서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 분양은 안 되고요. 일반 분양만 되더라. 하지만 주택 자체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다 된다는 사실이니까, 자,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소형 저가주택인 분들은 일반 분양에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도 추가적으로 나오죠.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소형 저가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적용 가능한지. 자, 무주택 인정 규정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소형 저가주택도 자, 무주택으로 보고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일반 공급에만. 게다가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빡빡하게 짜야 되겠죠. 왜냐? 자, 특별 공급을 8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당첨자 발표는 9월 6일 날 하는데, 당첨자 서류 제출 9월 16일 날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 앞으로 다음 달에 체결을 하고 그 다음 달 10월 30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그 예산을 세우자면 일단은 9월 16일까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돈은 얼마냐? 자, 4,600에서 5,000 사이, 4,000에서 5,000의 돈은 9월 16일까지 계약할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90% 돈은 대출을 통해서 마련하든지 아니면 온전히 순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대출에 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양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지만 대출이 어떻게 얼마큼 나올지는 본인들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예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출이 얼마나 나왔나요?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만큼 대출이 나와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하지만 이번 대출은 DSR도 적용을 하고 어느 기준의 LTV를 맞출지는 본인도 모르겠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예산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자, 입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주식이 나오죠. 9월 16일 계약서 쓴 날로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해서 10월 30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세대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1 타입 같은 경우 일반 공급 한 세대, 84A 같은 경우는 기간 추천. 자, 근데 기간 추천 다 끝났다 그랬죠. 그래서 없습니다. 다자녀가 해당이 된다면 84A 넣으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84B 같은 경우는 다자녀 한 세대, 일반 공급 한 세대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세대가 아니라 4세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자녀 해당된다면 다자녀 넣고요. 일반 공급에도 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평면도는 볼 필요 있을까요? 자, 일단 그냥 좋습니다. 자, 71A 타입도 4베이 구조고요. 자, 마통풍 되고요. 84A 타입도 4베이 구조고 마통풍 되고요. 84B 타입도 4베이 구조고 마통풍 되고요. 자, 그래서 못 돼서 문제지 된다면 정말 메리트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통편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유림 노르웨이 숲은 이쪽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동탄역 D 에트르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 809대 1. 자, 분양가도 84AB 해가지고 4억대 분양을 했었는데 요거 완전히 인기 짱. 자, 그래서 여기보다는 약간 여기 멀죠. 왜냐면 동탄역이 요쪽에 있는데 자, 여기보다는 좀 더 거리가 있다. 자,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도 한 요 정도 되니까 한 500m, 600m 됩니다. 하지만 직선 거리일 뿐이죠. 경부 고속도로가 이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탄역과 자, 단절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좀 활발하게 하는 게 뭐죠? 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자,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없어지고 직선화를 통해서 이 밑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좀 더 왕래하기가 편해지죠. 현재는 동탄역을 가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위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긴 하지만 요 지하화를 통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된다면 좀 더 가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GTX A 노선이 자, 어디를 지나간다? 대박.
자, 물론 아시겠지만 동탄을 지나가더라. GTX ABC 노선 중에 가장 진도가 빠른 게 뭐죠? 바로 A 노선이죠. 계획은 2024년 6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25년까지라도 개통이 된다면 동탄이 좀 이기 신도시로서 아쉬운 점은 서울까지 거리가 좀 있었다. 하지만 GTX를 통해서 뿅 간다라면 다시 한번 동탄의 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 차익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지금 이 가격대까지 떨어질 리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화성시에 살고 있고 충분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니면 대출 나오는데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10월 30일까지 입주를 해야 되고 당장에 9월 16일까지는 계약금 4천에서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방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도전할 수 있나요? 자, 못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고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하는데 특별공급은 다자녀, 3자녀 이상이신 분들 특별공급 한번 넣고 일반공급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공급에만 넣을 수 있는데 소형 저가주택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넣을 수 있으니까 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화이팅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